요게 이렇게 이건가? 이건가? 예,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별진짜는 보면 이게 저기 벌레를 표시합니다. 벌레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벌레는 무슨 별이냐면 아지랑이 같은 벌레를 얘기합니다. 아지랑이는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신기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기루. 네. 그 신기루의 신자가 여기에다가 다른 걸 하나 덧붙이면 신자가 돼요. 비슷합니다. 근데 그 신기루에 그 벌레 중자를 붙이게 되면 신기루가 되는데 그 신기루는 이렇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마치 대기와 그 땅의 어떤 기운의 어떤 열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게 신기루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막 생기는 그 신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별진자하고 이 별신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수라고도 있고 어떤 데는 신으로도 발음해서 별신으로도 발음한다. 별신. 별진으로도 발음하고 별신으로도 발음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 별에는 보통 5가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오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신 때는 오진이라고 하는 오신이라고 발음하는데 5가지 별이 있는데 뭐죠? 목화토 금수예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목화토 금성 이렇게 해가지고 화수목금토죠. 그렇게 하면 화수목금토가 5가지 별인데 이거를 우리 옛날 사람들은 행성이라고 봐야 하는데 행성이라고 안 보고 아마 행성으로 봤습니다.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옛 사람들은 움직이는 행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오행이라고 타서 오행이라고 바꾸게 돼요. 오행이라고 돼요. 오신을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화수, 목, 금, 토예요. 그런데 요 수는 뭐냐면 별 숫자는 요것도 약간 우리는 거의 붙박이별이에요. 붙박이별이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그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인가 거기 동몽 그렇게 보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우주에는 28개의 별자리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동쪽으로는 갑강, 저방, 신미기 이렇게 7개가 있고 북쪽으로는 두, 우, 여, 허, 유, 실, 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규루, 유묘, 필자상이죠. 그게 남쪽인가 아마 그럴걸요? 남쪽인가? 서쪽이구나. 규루, 유묘, 필자상 정계, 유성, 장익진 이래서 그 28개가 있는데 28개 별자리가 동서남북에 각각 7개씩 해가지고 28개 별자리가 있어요. 그 28개 별자리를 가지고 붙박이별이라고 봤죠? 붙박이별. 네, 잠을 잘 때는 거의 붙박혀 있잖아요.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자요? 여러분 잠잘 때 옷 벗고 자요? 입고 자요? 보통은 겉옷은 두루마기라든가 이런 외출복은 벗고 자죠. 그래서 이 간이머리 밑에 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에는 사람이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냐? 요 흰백자지만은 이 흰백자는 의미가 없고 이제 전체 흰백자라서 100백자 쓰게 되면 묻사람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흰백자 위에 한자 빼그리고 요 흰백자만 넣게 되면 옷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는 배지도 다 내려놓고 그 자기가 무슨 영의정 같은 갓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백인이 된 거예요. 하얀 사람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신분을 거기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잘 때 신분 내가 말이야 대통령 임금 내가지고 골룡포를 입고 잠을 자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속옷만 입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숙자에 보게 되면 요거 간머리 밑에 사람이 어차피 숙박하는 거니까 간머리 밑에 지붕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자는데
그 지붕 밑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옷을 벗고 흰 옷으로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게 아니라 신분을 걸치지 않은,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는 거예요. 신분 상관없이 그냥 다 벗고 자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는 몰라요. 잠잘 때는 모르잖아. 그래서 이 백자가 숙자가 그런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지고 이제 숙제 그런 호목으로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 숙자는 그런 쪽에서 잠을 잘 때에는 옷을 벗고 잔다.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는 뭐 국회의원이니까 빼치고 꼭 달고 잘 거야. 그런 사람 없어. 다 벗어놓고 잡니다. 웃돌이. 아시죠? 그래서 잠잘 숙자로는 사람인 면에다가 위에 한일자 쓰고 일백자 쓰는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왜냐 여기는 바로 게스트하우스니까. 게스트라고 하면 진짜 손님이잖아. 게스트하우스에 누구나 들어와서 다 편하게 자는 자지 여기서 나는 내 신분을 과시하며 자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일자 밑에 일백자 쓸 수도 있고 그냥 이거 없이 흰백자 쓸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을 써더라도 잠잘 숙자가 맞아요. 잠을 자는 것은 뭐냐, 그때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자기 때문에 요 숙자를 갖다가 수로 발음하면서 진수 그러면은 요거는 북박이별, 요거는 움직이는 별, 그렇게 보는 거죠. 진수가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화수 목금 토는 계속해서 운행하는 별이지만 각항저강 신미기에서부터 정계유성 장익진까지 28개 별자리는 북박이별이에요. 동서남북에 각각 7개 별자리가 딱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데 어쨌든 진수열생에는 움직이는 별과 북박이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10,000원짜리 지폐에 보면 뒤에 요 별이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몰라요. 지금 보시면 아마 볼 거야. 앞에는 세종대왕이 있고 뒤에는 세종대왕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과학자가 뭘 만들었죠? 치고기도 만들었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앙불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게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천체를 발견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천원짜리 뒤쪽에는 별이 있어요. 그걸 가서 뭐라고 그래요? 천상열차 분야지구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게 보현 천문대가 있고요. 보현 천문대예요. 보현 천문대가 이게 안구일부고요. 이 속에는 이렇게 점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과 점 사이를 벌레가 기어다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이게 별자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건데 이 10,000원짜리 지폐 뒤쪽에 물리학의 세계, 천체 물리학의 세계가 들어있어요. 왜? 이 천체 물리학은, 우리나라 천체 물리학은 적어도 세종대왕 때 거의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짜리 지폐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 쪽에서 하는. 그렇다고 그래 여러분 50,000원짜리 내고 싶을래? 이거 낼 거야? 10,000원짜리 내지 마시고요. 50,000원짜리 내셔도 돼요. 왜냐면 50,000원짜리는 그래도 뭐가 있죠? 10원, 100원, 1,000원, 만원 다 남자인데 50,000원짜리 하나에만 여자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자는 대단한 분이에요. 50,000원짜리 제일 큰 돈에 여자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율곡의 어머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을 낳았던 그 율곡의 어머니가 바로 신사임당인데, 성이 신시고 이름이 이제 사임당은 호지요. 이름은 제가 몰라요. 근데 그 신사임당이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어머니가 빛을 보는 거예요. 한석봉이 유명한 게 아니라 한석봉의 어머니가 유명했기 때문에 한석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맹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맹자의 어머니가 위대했기 때문에 맹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 여성의 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성의 힘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적어도 보세요. 10원짜리는 이제 답을 하겠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거기도 거북선이가 이순신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에는
1,000원짜리는 누가 했죠? 세계유가 회계 이황이 들어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000원짜리에는 율곡 2가 들어있죠? 한 집안에 두 사람이 5,000원짜리고 5만원짜리 들어있어요. 엄마하고 아들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엄마하고 아들이 우리나라 지폐 두 개를 다 차지해요. 그것도 5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마 예를 들면 오죽헌이라는 그 5자하고 다른 상 5자 같아서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죽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5,000원짜리하고 5만원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고액권이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는 5만원권인데 그 5만원권을 장식하고 있는 게 바로 신사임당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어머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5만원권을 자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다 몰라도 어디 가서도 탁 내놓을 때 10,000원짜리 내놓지 마시고 5만원짜리 탁 내놓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5만원짜리 내놓으면. 그래서 이 별진 별수라고 했는데 요 수는 하여간 어쨌든 붙박이별, 요거는 움직이는 별. 그 별이 서로 이렇게 다 붙박이로 되어 있으면요, 다 붙박이로 되거나 다 움직이게 되면은 언제가 여름이고 언제가 겨울이고 언제가 가을이고 봄인지를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지금이 언제쯤이라고 하는 걸 가늠을 했어요. 별을 보면서 저 먼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별자리를 보면 그게 아니까. 근데 만약에 별자리가 붙박이별이 아니고 다 움직이거나 다 붙박이별 같으면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별들은 움직이고 어떤 별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움직이는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것들은 이제 거기에 비춰가지고 지금이 미쳐서 그걸 비춰가지고 견뎌가지고 지금이 언제쯤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생이별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꼭 새벽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삼태성 같은 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 그게 저는 뭐 그 시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집안에 시계 없어가지고 매달 새벽에 일어나면 그 별자리부터 봐요. 지금 몇 시쯤 됐지? 그냥 그 별자리 보고 대충 짐작을 해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달라요. 왜? 여름은 밤이 짧고 겨울은 밤이 기니까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별자리를 보고서 지금은 소주 끓일 때네? 그러고 일어나서 소주를 끓여요. 그러고 나면 이제 소주 다 끓일 때 되면 날이 보나게 밝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고서 저는 어려서부터 별자리를 보고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별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진수가 열장이라고 하는 벌열자에다 배불장자니까 그냥 여기 천상열차 분야지도 열차가 이 열자잖아.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알려드릴까요? 네. 네, 천상 코끼상자예요. 열차 분 나눌 분자 이거 야구야자예요. 도 여기 천상자 분이시도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온 만원권 뒤에 있는 게 하늘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별자리, 하늘의 모습이 별들이 열차 어떤 차례에 따라 가지고 쫙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이 절대로 열차를 해가지고 어디에 마치 들판에 이렇게 분열 이렇게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하늘이라는 들판에 쫙 놓여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림을 갖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의 용어입니다. 떼어쓰기가 안 되고 그냥 다 붙였어야 돼요. 한글로 쓸 때에도 천상열차 떼고 분야지도가 아니라 천상열차 분야지도 8글자가 한 묶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떼어서 쓰는 떼어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길어도 고유명사는 붙여 쓴다는 거 아시죠? 고유명사는. 그래서 이건 고유명사예요. 만약에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 만원권에 너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런 거 봤어? 그러면 애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르쳐주면 그땐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적어도 어머니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만원권 뒤에는 말이야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어. 그게 KTX가 더 멋지거든.
열차니까. 천상에 달리는 열차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좋잖은데, 어쨌든 그 천상열차 풍년이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정말 아이들한테, 우리 어머니 정말 멋진 분이네. 막 그 얘기 들을 거예요. 저는 한문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벌어지는 건 뭐죠? 벌어지는 거는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베풀장자는 이게 확장의 뜻이 있어요. 확장인데, 이 확장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라 그럴까, 밀어내는 힘도 있지만 뭐겠죠? 압축의 힘도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열이지만, 이거는 밀어내는 것만 아니라 한 축까지, 그냥 이게 뭐라 그러지? 쭈그러뜨리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베풀장자이긴 하지만 이 베풀장자에는 확장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뭉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수면장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면장력이 물을 갖다 이렇게 컵에다가 했을 때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하더라도 약간 봉긋하게 찰랑찰랑해도 이게 물이 안 흐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표면 장력 때문에 그래요. 물 표면에는 물과 물기 서로 만나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힘이 장력이에요. 이 장력. 표면 장력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의 장자는 서로 당겨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밀쳐내는 힘은 열인데 요건 당겨주는 힘이 있어가지고 물이 바로 안 흘러요. 그리고 표면 장력이 어디서 해당되죠? 풀잎에 아침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 그게 동그란 그 물방울이 그냥 이렇게 있지 쫙 퍼지지 않잖아요. 왜? 표면 장력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표면 장력이 어디에 해당하죠? 지구에도 해당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해서 지구가 어디로 안 가요? 태양이 그렇게 중력이 세도 지구가 그 먼지를 해서 태양으로 안 보냅니다. 다른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중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보름달이나 조만, 만조라든가 이렇게 되면 달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게 돼요? 밝으면 밝을수록 물을 땡겨가잖아요. 바람을 땡겨가거든요. 바로 인력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보일 때는 작용을 하고 안 보일 때는 작용을 안 한다는 거가 같은 의미입니다. 보일 때는 작용을 해요. 이를테면 현대 물리학에서 볼 때 어떤 파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런 것들 연구할 때 파동 같은 연구할 때 내가 보고 있을 때는 파동이 움직여줘요. 아직 안 움직여요. 근데 내가 안 볼 때는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인데 어떤 경우는 또 내가 안 볼 때는 안 움직이다가 볼 때는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개념처럼 이 마찬가지로 달이 맑으면 달이 지구에 가려있거나 안 가려있거나 똑같이 다른 지구로부터 똑같은 한 38만 km 떨어져 있는데 그 달이 가지고 있는 중력이 지구가 스스로 해를 가렸다고 그래가지고 금음달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중력이 없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음달이 되면 어때요? 약해지죠?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달이 둥글면 둥글수록 물을 잡아 당기는 힘이 센 거예요. 물을 잡아 당기는 힘이 세요. 그래서 그런 조석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 장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막 밖으로 내밀고 한쪽에서는 안 돼! 나오지 마! 이래서 막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지금 오늘 요것만 가지고 하네. 이게 병이에요. 이게 페트병이라고 하면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면 이 속에가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찔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안에서 밖으로 내미는 힘이 있어요. 압력이 있어요. 근데 이 밖에서는 또 이쪽 안쪽으로
그 미는 압력이 있거든요. 안쪽에서 내미는 거는 열이에요. 열의 힘이고 밖에서 못 나오게 더 이렇게 하는 것은 장의 힘이에요. 열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속에 있는 걸 갖다 페트병에 있는 물을 다 빼내고 나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계속해서 입으로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죠. 왜?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와 버리게 되면 그게 압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찌그러져 버려요. 이거 자체가 이 안에 안 찌그러지면 이 안에서 밖으로 내뿜는 그런 열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게 열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밖에 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찢어져 나가죠. 터져 나가 버리죠. 밖에서 계속 이렇게 안쪽에서 밖으로 내미는데 밖에서 아무 힘이 없으면 이게 찢어져 버리죠. 저절로. 찢어 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복을 반드시 입고 저 우주로 나가요. 그래비티 같은 것처럼 한 600km 나가요. 그러면 거기는 진공 상태라서 뭐가 없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뭐는 있어요? 안에서 내뿜는 이 열력은 있는데 밖에서 내 몸을 조여오는 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우주복을 벗고 밖으로 딱 나갔어요. 우주선 밖으로 나갔어요. 우주복 다 벗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터져버리죠. 그냥 이 몸이 다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마치 이제 믹서기에다 막 해가지고 막 번져나가듯이 터져나가듯이 아마 온 우주로 그냥 다 번져나갈 거예요. 왜? 장력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주에는 그걸 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내 몸속은 뭐죠? 내 몸은 계속 안에서 내뿜어서 하는 열력이 있잖아요. 찢어버리려는 열력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없잖아요. 우주에는.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지구에는 밖에서의 기압이 1기압이고 안에 있는 기압도 1기압이에요. 똑같은 1기압이에요. 완지예요. 이 완지가 밖으로 내는 그 열력이 있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압축하는 1장력이 있어요. 똑같은 1기압이에요. 그 1기압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생명 하나하나 사는 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 지구에, 이 기후에 내 몸을 이렇게 해주는 이 장력이 없다 그러면 내 몸을 조여주는 장력이 없다면 내 몸은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장력은 있는데 열력이 없어. 안에서 가끔 이게 버티는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고들어 버리겠죠. 이 몸뚱아리가 그냥 아주 나무젓가락처럼 가늘어지겠죠. 안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겠죠. 얼마나 비참한 얘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일기압 속에 살면서 내 몸 안쪽에서 열력을 가지고 있고 바깥에서 내 몸을 조여주는 장력이기 때문에 바로 내 몸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천자문 한자 한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굉장히 재미있고 정말 멋진 얘기죠. 이 우주라고 하는 얘기를 가져가면은 천지연왕 우주홍은 요거 1월 진수열장 요거만 가지고 3년 내내 해도 전 못 다 해요, 솔직히. 저도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천지창조 그 네 글자만 가지고 평상을 해도 천지창조가 얘기 못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과학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천지창조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은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구약의 창세기 정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런 건 물리학에서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으면 정말 멋진 글이 되죠. 진수열장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주의 얘기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할례서왕이죠. 오늘 좀 제가 얼음판에 바가지 더 나간다고 그랬죠. 더 나가겠습니다. 할례, 차한, 올레, 올레네. 올레, 더울서, 갈왕,
그걸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가을추, 거들수, 겨울동, 감출장. 네. 더 쓸까? 요거만 한번 보고요. 왜냐면 지금 8시니까요. 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는 그 차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그러한 창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런 창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구멍 뚫린 창문이 어디에 있냐? 집 안이냐? 집 안에. 집 안에 이랬어가지고 집 안에 물을 놔두면 물이 이렇게 얼어버린 거예요. 집 안에 물이 얼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방이 차가우면. 근데 그 속에서 이게 뭐죠? 이거가 뭐죠? 이게 대나무 자리예요. 그래서 고려 가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그거 하시네? 얼음 위에 댄잎자리와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댄잎자리와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날 밤날 더디새우시라 더디새우시라. 그런 유명한 그 고려 가사가 있어요. 뭐 바로 하시네. 우리 조은정 부사는 박수 보내드립니다. 문학하셨는가 봐요. 문학하셨는가 봐요. 아니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시예요. 여기 저로 적어드릴까요? 네. 얼음 우회 댄잎 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이게 옛날 이게 그냥 얼음으로 돼 있을까요? 뭐가 또 얼어 죽을 망정. 이게 요즘 말로 바꿔서도 돼요. 정둔, 정자는 이렇게 이 정자가 쓰면 좋아요. 정둔, 오늘날 밤, 더디새우시라, 또 한 번 더 해요. 더디새우시라. 어떤 데는 이게 요게 얼음 위에 댄잎자리와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이 2번 반복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둔 오날 밤날 더디새우시라 오날 밤날 더디새우시라 되는데 고려 가사에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음 위에다가 그냥 이런데 댄잎자리 깐 것도 아니에요. 얼음이 꽝꽝 얼어져 있는 그 위에다가 댄잎자리를 쫙 깔아보니까 얼마나 더 차가운 느낌이겠어요. 그 얼음 위에서 님과 나와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나 멋있어요. 난 안 멋있을 것 같은데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망정 정둔 오늘 밤. 이 오늘 밤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정말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 정둔 오늘 밤날 더디새우시라. 좀 천천히 좀 샜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얼음 위에가 아니라 더 한빙 지옥에서라도 좀 님하고라면 오래오래 갔으면 좋은데 그게 너무 빨리 가니까 아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둔 오늘 밤날 더디새우시라. 정이라는 게 뭐죠? 말씀 신방글에다가 풀정자 썼잖아요. 마음이 아직은 파릇파릇한 때예요. 마음이 파릇파릇해서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이라고 하는 건 아직은 마음이 파릇파릇하다. 그럼 뭐죠? 아직은 젊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춘이에요. 말씀하시면 마음이 청춘이기 때문에 그게 정이라는 거라. 근데 정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사랑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과 어떤 생명과의 관계이지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은 포함되어 있으면서 뭐죠? 사물에까지도 얘기가 돼요. 근데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에는 미움이 없지만은 정에는
미음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이러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다 정이에요. 그것처럼 얼음 위에다가 이렇게 댄잎자리를 표현한 거예요. 한 가지 문자가 하나 더 붙였잖아요. 댄잎자리를 이렇게 쫙쫙쫙 댄잎자리를 깔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얼음이 맺혀 있어요. 춥다는 뜻이죠. 요 두 인변, 이수변은 다 추위를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수변은 다 추위를 얘기해요. 저 이수변을 쓰면 다 얼음이 이렇게, 그렇게 덩어리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법이라고 그러면은 법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 불구천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의 흘러감을 법이라고 그래. 물의 흘러감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걸 법이라고 그래. 물은 어떻게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런 게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도 갑니다. 뭐죠? 요게 이거는 뭐예요? 요때는 액체잖아요. 액체인데 요 액체가 기화됐을 때 수증기를 변했을 때에는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수증기는 다른 어떤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뜬다고요. 물은 공기보다 무겁지만 수증기는 물보다 가벼우니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요. 기류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만 미터까지 올라가는 않겠지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보통 한 2,000km, 2,000, 3,000km 올라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음부가 되고 그러는데 구름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가는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죠? 땅 밑으로 흘러가요. 땅 밑으로 흘러가요. 땅 밑으로 흘러가는데 땅 밑으로 어디로 가냐? 땅 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더 많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겉으로 본 물만 가지고 물이라고 전체할 수 없고 땅 밑으로 흐르는 그 물, 그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물을 제대로 하는 거고 그 원리가 바로 법의 원리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아래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 그러면 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중력의 법칙만 얘기하지만 중력의 법칙만 아니라 그거는 위로 올라가는 어떤 수증기의 법칙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왜? 모양을 달리 했을 때는 위로 오릅니다. 근데 그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어버리게 되면 고체가 되잖아. 고체가 됐으면 팽창하면서 다른 용도도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 고체가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이 힘을 발휘하죠. 물만 액체만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얼음도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어떤 뭔가 쪼개기 해가지고 할 때는 그 속에다 물을 집어넣고 막 얼려요. 그러면 이게 팽창되면서 쪼개진다고요. 그런 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래만 흐르는 게 아니라 수증기처럼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팽창해서 원하는 대로 돌을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큰 바위돌을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망치를 쪼개서 안 되면 물을 넣고서 얼려가지고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아주. 그래서 할래 차가운 것이 오니까 올래? 어디 올레길도 있는데 제주도 가면 올레길. 네, 찬 것이 오니까 더운 것이 가더라 하면 더운 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더위가 점점 물러갔다는 거죠. 더위 썰자는 어떻게 했어요? 더울 썰자는 날일자가 있고 또 날일자가 아래에 태양이 있어요. 그 가운데가 있는 한 분이 할아버지예요. 노인이에요. 노인이 위에도 태양, 아래도 태양이 두 개씩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죠. 물론 요거 밑에 거는 놈자자도 돼요. 놈자자도 그러면
태양이라고 하는 놈은 덥다 이렇게 풀게 돼요. 태양이라고 하는 놈 자체, 놈은 전체적으로 덥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 노자가 늙을 노자인데 늙을 노자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도 있고 위에서 치받치는 우라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라가 치밀지 않게 우리가 조절을 잘해드려야 돼요. 괜히 가가지고 노인한테 가가지고 장난 걸고 막 이상하게 그냥 막 팔을 돋구면 죽죠 정말. 성질 급한 노인들은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더울 서자에는 이렇게 두 개의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이 지구를 비추면 지열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 지열이 태양보다 더 뜨거워졌을 때 그럼 두 개의 태양이 아래로 받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큰 자기가 되는 태양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노인네를 보면 저는 더울 서자가 생각이 납니다. 아, 위에 있는 태양과 그 태양 밑에서 그 지열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열을 뿜어주는 그 아래 태양하고 두 개가 있으니 저 노인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더울 서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람자는 뭐죠? 가람자는 글자 그대로 원래 이제 이 가람자는 어디로 가냐면 왕생극락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원래 썼어요. 왕생극락이라고 하는데 그 왕생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람자는 그거 말고 왕년에 지나간 해일 때 왕년이라고 쓰지만은 여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공간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죠? 더위가 온다고 하는 건 공간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추위라고 하는 것이 가고 나니까 더위라고 하는 놈이 왔더라. 이건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뭐죠? 여기는 시간 중독이 있어가지고 추위나 더위가 가고 오는 건 다 시간과 계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시간 홀로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아까도 어떤 것도 공간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함을 하면서도 보지만 정말 이렇게 멋있는 얘기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물리학에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가 그냥 그런 거 이렇게 했는데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까 함은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서당을 다닌 적은 없지만 이제 우리 둘째 형님이 이제 서당을 다니면은 가서 이제 형님이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이제 그날 배운 걸 와서 저한테 가르쳐 줘요. 명심무강 맹자 이런 다 가서 가르쳐줬는데 그걸 이제 혼자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주경야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낮에는 밥 갈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제 전체인데 그 이후는 다 독학을 했어요. 독한 놈이 독학해요. 아무나 독학 못합니다. 독해야만 독학을 합니다. 물리학도 저는 다 독학했지 누구한테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정말 뭐라 그럴까 하여간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얘기가 생각이 안 나요. 좀 이따가 해야 돼요. 어쨌든 이게 가람자는 원래가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 조심스러울 부인변은 조심스럽게 걸을 축자거든요. 조심스럽게 걸을 척. 이쪽에 만약에 이게 단일 행자 쓰게 되면 이건 뭐죠? 조심스레 걸을 척, 조심스레 걸을 촉, 촉이래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하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요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게 나중에 단일 행자가 된 거예요. 단일 행자가 돼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단일 행자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도 단일 행자인데 이거 사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사거리도 같은 거예요. 사거리에. 걸어 다니는 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거리의 형상화된 그 상형 문자가 단일 행자인데 걸음을 걸을 때 중국 사람은 그런데 보폭을 좁게 걸어요. 특히 여자들은 걸을 때 좁게 걸으니까 조심해야 촉촉촉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촉이에요. 두 글자 합해서 단일 행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요 왼쪽 거가 조심스레 걸을 척이에요. 조심스레 걸을 척이고 요건 주인 주자죠. 주인 주자인데 이 주인은 뭐냐면 조심스레 걸을 때 비로소 내가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